오늘은 흩어진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그래프까지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방법은 수식과 파워쿼리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작업이 한 번 작업으로 끝날지 수정이나 추가가 될지 원본 데이터 양식이 바뀔지 등을 살펴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 예제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 줄로 데이터가 쭉 정해져 있어요. 규칙은 보이시죠? 제품 번호 다음에 판매량이 나오고 한 칸을 띄고 제품 번호 다음에 판매량이 나오고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어렵게 정리를 해놨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프까지 그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데이터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프는 지우고 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덱스 넘버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3번째 행까지 있는데요. 자, 내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냐면 여기에 제품 번호가 나타나고 여기 판매량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제품 1 여기에는 45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품 2 이쪽에는 66이라는 숫자들이 계속 나타나야겠죠. 자, 제품 번호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면은 제품 10까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10개 정도는 할만하죠. 100개 정도도 할만합니다. 하지만 제품 번호 판매량이 1000개, 10,000개 그 이상이 된다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규칙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건 1행, 2행, 3칸은 비웠고 4행은 5행은 판매량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신 넣어 볼게요.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숫자를 다른 쪽 표에 넣겠습니다. 1행, 2행 또 여기는 3행이었지만 빈 칸이었죠. 4, 5, 5, 6 그리고 7, 8 여기가 9 이런 식으로 규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표에서 첫 번째 행값을 쓰고 두 번째 행값을 쓰고 세 번째 행값은 생략해도 되고 네 번째 값 쓰고 다섯 번째 값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이 나오게 수식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땡겼네. 자, 오른쪽에 수식을 한번 줄게요. 어떻게? 자, 여기에 수식 하나만 넣으면 옆으로 드래그를 하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도 내가 방금 써놓은 이 1, 2, 3, 4, 5, 6이 나오게끔 하자는 얘기죠. 자, 달력 만들 때 쓰던 함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냐면 옆으로 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컬럼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
컬럼썸스를 이용을 하면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겠죠. 자, 이 값은 K, 얘 본인의 값이에요. 8. 절대값 씌워주고 여기부터 K 8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드래그를 해주니까 1, 2, 3이 나왔죠. 자, 10까지 옮겼어요. 하지만 밑으로 가면 똑같은 1, 2, 3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숫자를 더해 줄게요. 어떻게? 자, 행에 따라서 값이 늘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늘어나는 값이 몇이에요? 보시면 3씩 늘어나고 있지. 1에서 4, 2에서 5, 3에서 6. 자, 그러니까 행에 따라서 3씩 늘어나게 만들면 되겠죠. 자, 행은 로우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K 8, F4 누르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아래로 늘어나는 데까지죠. 똑같이 K8을 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가 됐고 2, 3, 4가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빼줘야겠죠. 그랬더니 1, 2, 3 내려보니 어떻게 돼요? 1, 2, 3, 4, 5, 6이 나와야 되는데 2, 3, 4가 됐죠. 왜 그래요? 여기에 3배를 해줘야겠죠. 3씩 늘어나야 되니까 로우 값에 3배 곱하기 83이 아니라 곱하기 3이죠. 엔터. 잘 되나봅시다. 1, 2, 3 됐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니까 4, 5, 6, 7, 8, 9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값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인덱스 값만 넣어주면 되죠. 인덱스 어떤 어레이입니까? 자, 이 어레이죠. 제품 10까지 있는 어레이 중에서 F4를 누르고 몇 번째 행이냐면 바로 첫 번째 행이었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두고 나머지 뒤에 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로우 넘버니까 하나 넣고 생략, 컬럼 넘버는 어차피 하나니까요. 엔터 누르면 제품 번호라고 나왔어요. 판매량 나왔죠. 더블 클릭하니까 제품 1, 제품 2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쪽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번에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식이었고 오늘은 파워 쿼리. 파워 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먼저 이 범위를 테이블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시죠? 단축키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컨트롤 T. 자, 머리글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이것도 다 우리 써먹을 거니까 머리글 포함하는 거에 체크 안 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리본 탭에 파워 쿼리 가셔서 테이블 범위로 불러오기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쿼리 편집기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화면에 나타나서 끌어올게요. 자, 이제 이걸 변화를 시켜야겠죠. 간단해. 우선 널값 없애주는 거 중요하죠. 널값을 먼저 없애줘 볼게요. 널값을 없앴고 다음 그냥 이건 따라 하세요. 이 세로로 된 데이터를 가로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열을 추가하는데 그냥 추가하지 마시고 인덱스 열을 추가할게요. 0부터 넣겠습니다. 인덱스 열은 그냥 이렇게 숫자 몇 번 넣어준다는 뜻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규칙을 찾아야겠죠. 01 다음에 23 그리고 45, 67 이걸 다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인덱스 넘버를 2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 함수는 여기 표준에 있고요. 모듈로 함수라는 겁니다.
열값에 구한 나머지 2. 모드 함수가 파워쿼리에서는 모듈로 함수인 거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품 번호가 있는데 인덱스가 1, 01, 01, 01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덱스 넘버를 넣어주고 이걸 모듈로 함수, 이 표준에 있는 모듈로 함수를 이용해서 나눠주고 나머지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로 이 삽입된 모듈로라고 돼 있죠. 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변환을 하고 피벗 열을 누르세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값 11로 할 거고요. 고급 옵션에 가셔서 집계 안함으로 하세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 제품 번호 판매량이 분리된 게 보이시죠? 하나는 제품 번호는 내가 원하는 왼쪽 열, 판매량은 오른쪽 열로 왔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채우기, 아래로 채우기 하면은 엉키기 때문에 위로 채우기 하셔도 됩니다. 위로 채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판매량 제품 1 45, 제품 2 66. 자, 널 값은 무시해줘도 되겠죠. 어차피 중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필터를 넣고 널 값을 언체크 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표가 나왔죠.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메뉴에 있는 이 한 줄이 필드명이 되면 좋겠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를 올려주면 되죠. 뭘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누르시면 첫 행이 머리글로 사용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닫기 및 로드 하겠습니다. 닫기 및 로드 하는데 기존 워크시트 어디? 파워 쿼리 부분 이쪽에 넣을게요. 로드. 파워 쿼리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똑같이 나타났어요. 값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뭐가 더 편하세요? 함수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주식이 편하실 테고, 함수를 잘 모르시는 분은 파워 쿼리가 더 편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한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수정 작업, 추가 작업 또는 원본 데이터가 바뀔 가능성들을 따지면서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 데이터가 바뀌지 않아요. 추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편하신 걸 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수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제품 1을 45개가 아니라 100개인데 잘못 입력했어요. 100으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수식은 방금 바뀌신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파워쿼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파워쿼리 바뀌게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누르셔야 되죠. 그럼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수식이 더 편하겠죠. 근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탭을 누르고 똑같은 규칙으로 제품 11 그리고 뭐 이것도 100개 라고 했더니 수식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파워쿼리도 안 바뀌었죠. 수식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똑같은 수식을 드래그 해줘야 바뀌죠. 파워쿼리는 새로 고침을 하면 자,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이번엔 파워쿼리가 좀 더 편하겠죠. 얘는 작업을 2번 해야 되죠. 얘도 2번 해야 되긴 하지만 많이 늘어난다면 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차트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품 11은 삭제하고요. 제품 11까지 그냥 넣겠습니다. 자, 제품 11까지 수식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게요. 그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별로 안 예뻐요. 근데 그냥 기본형으로 두겠습니다. 파워 쿼리도 똑같이 차트를 한번 만들게요. 삽입 똑같이 차트 하나 더. 두 개가 됐죠. 자, 구별을 위해서 파워 쿼리 차트는 조금 바꿀게요. 예쁘게. 줄 아시죠? 축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 축 더블 클릭하시든지 뭔가 하시면 표식이 나오죠. 데이터 간격 너비를 좀 두껍게 하고 채우기에서 요소마다 다른 색을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했습니다. 좀 더 예쁜 표가 파워 쿼리 표예요.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수정, 판매량을 제품 1을 200으로 해볼까요? 그랬더니 얘 변하는 거 방금 보셨죠? 다시 보실래요? 200. 자, 역시 내용이 바뀌니까 그래프의 그림까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파워 쿼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추가하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아까랑. 여기서 탭 제품 12 뭐 50 이런 식으로 했더니 수식으로 했으면 똑같이 수식을 늘려야 되고 얘는 안 바뀌어요. 그죠? 얘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도 바뀌지 않아요. 차트 서식을 바꾸려면 차트를 선택한 영역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야 겨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별로입니다. 어떨 때 데이터가 추가가 될 때. 자, 그럼 파워 쿼리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세로 고침 누르시면 되죠. 세로 고침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품 12까지 한 번에 데이터 그래프에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자,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그래프로 그렸더니 훨씬 한눈에 보기 편하죠. 제품 6이 제일 많이 팔렸고 제품 10이 그 다음 팔렸고 제일 안 팔린 제품은 제품 9구나 라고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최초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랭크 함수를 매길 수도 없고 또 랭크 함수 매기는 방법도 모르고 상대방은 이게 뭔가 싶을 거고 뭐든지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일 편한 시각화 작업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